그때 너는 왜 그렇게 겁이 많았니? 수십 년 전 그녀가 내게 던졌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가끔 인명처럼 들려오곤 한다. 하필이면 이 삭막한 대학병원 대기실에서 그 목소리가 떠오를 줄은 몰랐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예약 시간은 30분이나 지났는데 내 이름은 불릴 기미가 없다. 지루함에 뻣뻣해진 목을 주무르며 전광판 속 대기자 명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김철수, 박영애, 최동석 이름들 사이로 내 나이테가 보인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건 서러운 일이지만 이제는 감정마저 낡아버려 더 이상 별다른 일에도 가슴이 뛰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박은주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부른 그 흔한 이름 세 글자에 멈춰있던 내 세상이 덜컥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박은주가 너 하나뿐이겠냐? 애써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손에 쥔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내려다보는데 등 뒤에서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라일락 향기가 훅 끼쳐왔다. 나는 홀린 듯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다. 백발이 성성하게 내려앉은 머리카락, 눈가에 자글자글 잡힌 주름, 조금은 구부정한 어깨. 세월은 공평하게 그녀에게도 내려앉아 있었지만 돋보기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 눈매. 그래,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던 그 눈매는 여전히 19살의 박은주 그대로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이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주책인가 싶다. 고혈압 때문인지 부정맥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의사 앞에서 청진기를 대기도 전에 내 심장 소리가 대기실을 꽉 채울 것만 같아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녀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멈칫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기석 쪽을 흐든다. 나는 황급히 신문을 집어들고 얼굴을 가렸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서 신문지 바싹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만 느껴진다. 나를 봤을까? 알아봤을까? 아니, 알아본들 어쩔 것인가.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일 뿐인데. 하지만 신문지 뒤에 숨은 내 입가에는 픽 하고 실소가 터져나온다. 다 늙어서 무슨 꼴값이냐고 욕해도 좋다. 그런데 말이다. 이 나이 먹고도 누군가를 보고 도망치고 싶을 만큼 가슴이 뛸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심장이 단지 피를 돌리기 위해서만 뛰는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이 사무치게 고맙고 또 눈물겹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쿵쾅거리는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아직 청춘이다. 적어도 이 심장만큼은 아직 시퍼런 청춘이다.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부른다. 네, 들어갑니다. 대답하는 목소리에 알 수 없는 힘이 실린다. 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의사 선생님께 물어볼 말이 생겼다. 선생님,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 이건 약으로도 못 고치죠?